사실 당뇨병은 완치가 어려운 병입니다. 그렇지만 생활 습관만 잘 바꾸고 관리해도요, 당뇨가 있음에도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밥 처방 하나를 해드릴 건데요, 바로 정세현표 삼곡 당뇨밥이에요. 1439년 세종대왕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알아 하루에 마시는 물이 한 동이가 넘었다. 또 눈병이 나서 오래 이를 보지 못하니 온 정사가 해이함이 없겠는가. 이것은 세종대왕을 끝없이 갈증에 시달리게 하고 나중에는 눈까지 멀게 해서 오랜 세월을 괴롭히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7초에 한 명씩 사람을 죽인다는 이것, 주로 양반과 왕족들을 죽게 만들어서 귀족병이라고도 불렸던 이것은 침묵의 살인마라고까지 불리죠. 역사적인 성군이었던 세종대왕도 끝내 이길 수 없었던 병. 정세현의 라이프 연구소 오늘 연구해볼 주제는 당뇨입니다. 사극 드라마를 보면 병상에서 사망하는 왕족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하얀 이불 위에서 천하게 유언을 하고 또 눈을 감곤 하죠.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조금은 달랐을 겁니다. 영조처럼 건강하게 천수를 누린 왕도 있었고, 또 장수하긴 했지만 일생을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해경공 혹시도 있었습니다. 피부병, 폐렴, 결핵 등 왕족들의 사망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최근에 흥행했던 드라마죠. 원경의 주인공인 원경왕후는 실제 기록에 따르면 말라리아로 사망했다고 해요. 원경왕후가 죽고 2년 후에 남편이 태종 역시 사망을 하는데요. 이 태종의 사인은 급성 폐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태종의 유언이 조금 특이합니다. 아들인 세종이 고기를 좋아하니 자신의 장례를 치를 때도 고기를 먹게 하라는 거였는데요. 세종은 수라상에 고기가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할 정도로 편식이 심하고 고기를 정말로 좋아했다고 해요. 오죽하면 아버지인 태종이 유언으로 그런 말까지 했을까요? 또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경모에 시달리느라 하루 종일 앉아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일 시간조차 없었겠죠. 실제로 세종은 딱히 또 운동을 즐기는 편도 아니었기에 태종이 직접 아들의 건강관리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현대인들 역시 사실 너무나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고요, 운동도 잘 못하고요, 또 매 끼니 기름진 음식을 먹기만 해서 이제는 비만 관리가 정말 큰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종 역시 심한 편식과 경무로 인한 또 스트레스,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비만,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을 앓았다고 해요. 특히 실록에는 세종이 소갈증을 10서너에 앓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소갈증이란 태운다는 뜻의 소와 입이 마른다는 뜻의 갈이 합쳐진 말로 현대의 당뇨병을 이르는 질환이에요. 세종은 현대의 당뇨병 환자들이 흔하게 겪는 다갈, 다음, 다뇨 증상에다가 수전증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말년에는 합병증으로 망막병증하고 시력 손실까지 겪었다고 해요. 사실 과식과 운동 부족, 또 과로, 스트레스의 수면 부족까지 정말 당뇨에 걸리기 딱 좋은 조건이죠.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이런 생활 습관을 지녔다면 당뇨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도 의관들이 정성 들여서 임금님을 돌봤지만 이 당뇨라는 것은 생활 습관이 큰 영향을 끼치는 병이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이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낫기는 더욱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은 역사의 이름을 남긴 세종대왕이지만 여러 해 동안 당뇨 합병증으로 망가진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붕어하게 됩니다. 당뇨로 죽음에 이른 왕은 고려에도 있었는데요. 바로 고려 14대 왕인 헌종입니다. 조선 세종은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으로 당뇨에 걸렸다면 고려시대 헌종은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약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아주 지독한 이 소아당뇨에 시달렸다고 하죠. 11살에 왕이 올랐지만 소아당뇨 합병증으로 병석에만 누워있다가 안타깝게도 13세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인물들이 당뇨에 걸려서 고생했다는 기록이 조선왕조 실록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전염성 질환이 자취를 감췄지만 당뇨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나 가까이에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요.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당뇨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두 분 모두 주위에서 아주 인정하는 대식가였다고 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님은 피자 같은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고 또 잘 드셨다고 하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야식을 너무 자주 드셔서 당시 영부인께서 야식을 끊으라고 잔소리를 할 정도였다고 해요. 또 방송인 강호동 씨, 또 정준하 씨, 가수 현진영 씨도 당뇨를 앓는 것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김수미 씨도 평소에 당뇨를 앓다가 고혈당 쇼크로 인해서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옛날엔 부자병이라고 불리던 귀족이나 앓았던 병이었던 당뇨가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특히 요즘은 20, 30대의 청년층,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젊은 당뇨 발생률이 오르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수백 년 전에도 그리고 현재까지도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당뇨. 어떻게 하면 당뇨병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당뇨병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는 TV나 책, 또 인터넷 등에서 너무나 쉽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당뇨병은 완치가 어려운 병입니다. 애초에 감염성 질환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발병해서 약을 먹으면 치료 끝, 이런 질환이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정말 지속적으로 끝까지 관리를 해야 병을 완화할 수 있고 또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생활 습관만 잘 바꾸고 관리해도요. 당뇨가 있음에도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당뇨 잡는 라이프 스타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당뇨 잡는 첫 번째 라이프, VPC 식사법이에요. 생소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식사를 하실 때 밥 먼저 떠서 드시지 마시고 베지터블, 그러니까 채소, 그리고 프로틴, 단백질이죠. 그리고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 순으로 섭취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제가 VPC 식사법으로 이름을 붙였는데요. 어차피 먹는 건 다 똑같은데 채소 먼저 먹고 탄수화물 먼저 먹는다고 뭐가 다를까요? 네, 아주 많이 달라요. 한국인들은 보통 식사할 때 밥을 떠서 제일 먼저 먹죠. 그 다음에 이제 국이나 반찬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순서를 뒤집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은요, 위에 음식물이 들어온 순서대로 이제 분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밥이나 면, 빵, 떡 같은 탄수화물은 포도당 함량도 높고 당 함량도 높고 또 소화 흡수도 빠르기 때문에 혈당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급격하게 치솟기 시작해요. 반면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단백질은 분해하는 데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걸리기 때문에 흡수도 훨씬 느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혈당도 천천히 그리고 완만하게 오르게 돼요. 그래서 분해 흡수가 가장 오래 걸리는 채소를 1번으로 먹고 단백질을 2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은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되고요. 혈당 스파이크도 막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식사를 하실 때 조금만 더 느린 템포로 천천히 드신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빠르게 식사를 하면은 항상 우리가 적당량보다 더 많이 먹은 뒤에야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찌고요.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같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VPC 식사법을 하시면서 식사 시간을 20분 이상 하신다면은 그 사이에 식욕 억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식사량도 조절할 수가 있게 돼요. 어렵지 않죠? 당뇨 잡는 두 번째 라이프, 300 금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섭취하는 백색 식품 세 가지가 뭘까요? 바로 흰쌀밥, 흰 설탕, 그리고 백색 밀가루죠. 이 백미와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흰 설탕, 요즘에는 액상가당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정제당을 과하게 섭취하면은 당뇨병 발생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한국인은 밥심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흰쌀밥이 우리 식탁의 상징적인 음식이잖아요. 이 흰쌀밥도 당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국인이 어떻게 밥을 안 먹고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밥 처방 하나를 해드릴 건데요. 바로 정세현표 삼곡 당뇨밥이에요. 당뇨에는 이 흰쌀밥 대신에 잡곡을 먹는 게 좋다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현미 같은 곡물이 정제된 백미보다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삼곡
당뇨밥은요, 그런 여러 가지 잡곡 중에서도 3가지, 현미, 귀리, 보리를 섞어서 지은 밥입니다. 현미하고 귀리는 좋은 점이 뭐냐면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혈당 조절의 특효인데요. 특히 귀리는 섭취 후에 원래 부피의 거의 한 2.5배 가량 팽창하기 때문에 적은 양만으로도 포만감을 주어서 과식까지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보리는 한의학에서도 소갈증을 없애주는 음식 약재로 쓰여왔는데요.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는 당뇨병을 관리하는데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현미와 귀리, 보리를 잘 섞어주시는데요. 비율을 한 5대 3대 2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으시면 돼요. 그러면 혈당 조절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콜레스테롤 수치 이것도 많이 신경 쓰이시죠? 그래서 이거 고지혈증을 다스리는데도 도움이 되는 밥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단백질을 좀 더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은 병아리콩 그리고 렌틸콩까지 추가해서 오곡밥으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평소에 이 당뇨밥으로 식사를 하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올 일도 없고 또 영양학적으로도 너무나 우수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이렇게 해도 여러분 과식은 금물입니다. 아무리 당뇨에 좋은 건강 밥상이어도요, 과식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본인의 양에 맞는 적당량만 섭취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VPC 식사법 그리고 3곡 당뇨밥 기억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당뇨를 다스리고 또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당뇨가 아니더라도 건강에 아주 좋은 식습관이니까요. 평소에 꾸준히 지켜보시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부자들만 걸리는 희귀한 부자병이라고 불리던 병이 식량과 자원이 풍부해진 지금에 이르러서는 누구나 걸리는 흔한 질병이 됐습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치지 않으면 누구나 공평하게 파멸로 이끌러가는 당뇨병이에요. 이 오늘의 나를 바꾸지 않는다면 내일의 질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자신만이 병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에 대한 연구였습니다.